제가 그 시금문 시장에 저기 동대문 쪽에 보면은 시금문 시장이 있어요. 시금문 시장이 시장 테마거든요. 광장시장, 경동시장이 시장 테마. 이게 지금 청량리 시장에서 유동 외국인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층들이 덩달아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장 테마는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주변에 건물을 사는데. 그렇지만 여기 시장 테마에 힘입어서 위치가 좋은 곳. 부동산 항상 위치라 그랬죠. 사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반포대교 또는 동호대교 또는 그 한남대교 사방으로 갈 수 있는, 강남 쪽으로도 곧바로 갈 수 있는 곳이 신당동 쪽인데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뜰 수 있는 영업 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수역이 요새 장사가 잘 되고 있고 장충체육관 효과로 인해서 뭐 끝나면 식사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그 약수역 쪽으로 내려가서 하든가 아니면 그 밑에 이제 약수역 거기 장충체육관 건너편으로는 뭐가 없어요. 없는데 족발거리만 잘 됩니다. 족발만 잘 되고 스타벅스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있나 모르겠네. 그 앞에 그 앞에는 상가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상가도 혹시 모르면 거기가 장충체육관 유동인구가 많아졌을 때 버스킹을 상시적으로 열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네. 그래야지 뜬다고 항상 상시적으로. 지금 전국에서 서울에서 매출이 가장 증가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게 장충동 족발거리하고 앞에 그 식당가가 이런 부분을 장충동 효과, 체육관 효과로 인해서 약수역도 덩달아 증가하고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카드 매출에도 여러 가지 매출을 분석한 결과 그런데요. 매경 뉴스에서 내가 봤거든요. 그것을 저번 동영상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먹자골목 투자를 하거나 어떤 주변에 뜨는 그 어떤 대로변 특히 그 어떤 대로변은 가로세로 이렇게 사방 팔달 교통이 제일 중요한 입지가 부동산은 처음부터까지 다 위치입니다. 위치가 1번부터 10번까지 전부 다 위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로세로 이렇게 코너변 이게 사거리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제일 발달하게 되는 오거리도 제주도는 노영동 오거리라고 그러죠. 앞으로 제주도가 금융 중심지로 만약 홍콩의 10분의 1이라도 크면 대박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제주도를 수출 견증 기주로 일단 제주도에 나오는 가공 상품을 이용해 수출 연문 기주로 만들거나 다른 것을 원해라든지 다른 것으로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 수출 전쟁 기주로 선전을 하고 어차피 다 배에다 선적을 하기 때문에 수출할 때는 다 배로 선적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항공기도 있고 이런 부분을 수직이 착륙기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또 이게 제주도가 굉장히 주목받. 제가 보기엔 제주도가 괜찮아요. 제주도가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에서 자체로는 힘들고 지방 부동산도 힘들다고 생각해요. 인구수가 빠지는 데는 답이 없어요. 무인도에서는 절대 10년, 20년, 50년 기다려도 안 오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은 것들은 일부러 핫플레이스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시금문 시장에 이렇게 테마로 이렇게 식당을 10군데라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그쪽 주변이 이제 뜨게 되는데 그 옆에 도로 골목도로가 있어요. 청구역 쪽으로 나가는 도로인데 그쪽 도로를 해서 쭉 테마로 뜰 수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래서 뭐 온갖 음식을 다 하거나 음식만 하는 게 아니라 패션까지도 같이 결합을 그렇죠. 패션까지도 결합을 방송에서 띄워주면 금방 뜬다는 위치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럼 뭐 안에 신당동에 발전할 수 있다. 제가 이게 태교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쭉 양 라인으로 왕십리까지 성동 경찰서까지 양쪽으로 대형 빌딩들이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 네이버 지도를 요새 이제 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인터넷 돌아다니는 직업 납품업을 좀 해서게 되면 좀 어느 정도는 알았는데 지금 이제 안 돌아다니고 왜 오래 다녀서 네이버 지도를 봤더니 이미 수십 정 빌딩이 쫙 내가 얘기한 대로 서 있더라. 그래서 아직 그쪽 라인이 살아있는데 서 있지 않은 데는 효과가 신당동 쪽이 제가 보기엔 투자 유망 지역입니다. 왕십리 시장으로 황학동 이쪽에서 그쪽이 양쪽 라인도 그렇고 이쪽 양쪽 라인이 전부 다 빌딩들이 대형 빌딩들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자리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핫플레이스가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핫플레이스가 있는데 주변에 대형 빌딩들이 들어서거나 또는 주거 시설이 없거나 사람들이 살거나 오피스가 없으면 이게 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동시장이 이제 그쪽 부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해도 건물을 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쪽 부분은 광장시장도 살 데가 주변에 살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더라도 그 밑에 상가라도 둘 수 있어야 될 텐데 상가 임대가 잘 되면 건물 값은 뛴다는 거죠. 또는 자기 이렇게 스타벅스라든지 아니면 유니클로라든지 뜨는 뭐 롯데 뭐그막 크리스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핫플레이스로 입점을 시켜가지고 건물가를 올리는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면 한 개가 아니라 5개 올려도 돼. 5개도 입점시켜도 돼. 그렇게 버스킹을 해갖고 입점시킨데 이렇게 건물가를 뛰어오르게 한다든지 주변 지역을 뛰어오르는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구문 쪽에 그쪽을 주목하시라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구문 쪽에 테마를 떡볶이 골목 추가로 만들어도 상관없죠. 그럼 그쪽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쪽도 떡볶이 골목. 지금 이쪽에 떡볶이 골목을 만들어도 상관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떡볶이 골목 뭐 어차피 떡볶이 뭐 했나 여기서 간 먹어보기도 저기서 전국에서 올 텐데 그쪽도 좋아요. 그래서 떡볶이만 한 게 아니라 먹을 거 패션까지 패션과 중소 브랜드 패션 입점하면 단가 대비 싸잖아요. 문제는 사람이 많이 와주면 그래서 그걸 아예 매입해서 갖고 있다가 본사 건물로 갖고 있다 하면 나쁘지 않잖아요. 시구문 앞에는 이렇게 문화재라서 고도를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테마로 갔을 때 고도를 어느 정도는 완화해 줄 거란 말이죠. 사방대 뭐 개발 못하게 만들어놓은 것도 피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 그 동대문 역사공원하게는 롯데가 유니클로가 이미 입점이 돼 있던데 자라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추가로 패션 충성 고객들이 높은데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입점을 시켜가지고 고급스럽게 가라. 동대문도 저가로 가면 이제 틀려요. 네. 중국산이래 저가 상품들이 이제 많으면 고가로 이렇게 고가라기보다는 상품의 기획력이 있는 데를 입점을 시키는 전략으로 해서 혜택을 많이 줘야죠. 그래서 동대문을 살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대문이 이렇게 패션 쪽으로는 고급화 쪽으로 차라리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아니면 봉제 공장을 막 거기 안에서 원스톱으로 회에 들어와서도 의뢰를 해서 의뢰를 아예 제작해서 가져가거나 봉제 공장, 인쇄업종, 반도체 업종 이런 기판 이런 부분들을 아예 용산 전자상가처럼 입점을 시켜버려 갖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휴대폰 같은 거 있잖아요. 휴대폰 같은 거를 시내에는 용산에는 안 들어가도 동대문 쪽에 있으면 들어갑니다. 동대문에 1층 정도, 2층 정도 해서 휴대폰을 일부러 전략적으로 다른 데보다 싸게 주는 거예요. 비싸게 눈탱이 치면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용산이 그래서 망했는지도 몰라요. 용산 이렇게 전자상가 눈탱이 치면 아무도 안 가요. 온라인에서 싸게 살 수 있는데 누가 갑니까? 그죠? 눈탱이 치는 것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싸게 주는 전략. 이게 일종의 그 집객 효과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1층, 2층에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상가들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는 가전을 갖다 구경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롯데 건물 거기다 가전을 좀 갖다 놔도 가전 같은 거는 사실상 온라인으로 주문을 다 해요. 근데 또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겸사겸사. 이런 부분도 일부 매장에 허용을 해갖고 시험 삼아 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 패션 브랜드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어갖고 고급화 전략으로 가서 입점을 한번 시험을 테스트 베드 해가지고 매출 반응이 좋다 그러면 그걸 입점을 시켜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시구문 이쪽을 갖다가 아예 그냥 그 떡볶이도 그렇죠. 각종 그 테마로 젊은 층이들이 떡볶이뿐만 아니라 앞에다가 이렇게 상가를 차려놓으면 꽤 이거 뜰 수 있는 자리다. 그 다음에 롯데 동대문 역사공원 유니클로 입점 롯데 건물 그 옆에 롯데 건물에다가도 롯데리아라든지 피자라든지 크리스피라든지 이런 맛있는 거를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패션 브랜드를 10개를 입점시켰다. 거기서 먹을 거, 놀 거, 볼링장도 만들어놓고 먹을 거, 놀 거, 버스킹도 이렇게 조명이 너무 약해. 조명을 형철하게 앞에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옆에 그 을지로 그 저기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원래 이게 식당가였는데 외국인들도 많이 몽골 뭐 러시아 뭐 우즈베키스탄 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쪽을 아예 그냥 외국인 관광거리를 만들어 버려갖고 테마로 띄워서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 뒤편에 광희 빌딩 그 뒤편에 있는 골목도 덩달아게 뜰 텐데요. 이런 부분을 거기는 이제 투자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테마로서 관광 테마로서 오면은 덩달아서 롯데 건물도 살아날 거다. 방송에서 띄워주면 되겠죠. 네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건너편에 식당가가 지금 살아요. 옛날엔 바글바글 한다는 것인데 동대문 전체가 죽어버리다 공실이 뭐 엄청나요. 그래서 동대문이 이제 정부 정책을 따라서 다른 업종을 입증을 시켜주든지 외국의 유명 패션 브랜드들이 여기 들어와서 여기 그 장사가 안 되면 그것도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롯데 건물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른 데까지 확대를 하는 전략, 고급화 전략을 하는 유명 우리나라에 뜨는 패션은 여기 다 들어오는 거예요. 패션 1번지로 만들어주는 전략인데요. 그래서 공실들이 많더라도 1층, 2층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선전해주면 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런 빌딩을 이렇게 사도 괜찮겠죠. 그러면 빌딩 공실률이 많지만 싸게 살 수 있어요. 뭐 장기적으로 그냥 놔뒀다가는 10년, 20년에도 그렇죠. 국민시티가 몇십 년 지나서도 지금까지도 저렇게 공실률이 높은데 그거를 구분상가 조그만 데를 터가지고 통으로 롯데 건물 같은데 이렇게 동대문에서 통으로 그냥 식당가로 만들어서 오픈 식당으로 만들어주는 이렇게 매장 하나하나 구해가지 않고 전 세계 음식을 다 만들어주거나 간식거리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테마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제 이게 롯데 그 뒤편에 메디컬 센터 병원 그 뒤편에 이렇게 골목에 식당가가 쭉 있는데요. 거기 옛날에 진짜 장사 잘 됐는데 지금 사람이 없더라고요. 낮에도 거기를 갖다가 매입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단가가 높을지도 몰라요. 워낙에 많이 단가를 건물 가격 안 내려서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도 그래서 이 부분을 그쪽을 갖다가 아예 그냥 관광객 거리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전략입니다. 그쪽 거리 자체를 일주로부터 여기 이게 시작을 해 여기 뭐죠 롯데건물 그 앞에 있는 외국인 거리 거기서부터 해갖고 앞에까지 옮겨주는 전략입니다. 핵심 지역이라는 게 항상 있는데요. 핵심에서 시작해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전략. 그 앞에까지 그렇게 테마로 관광거리로 만들어주면 이게 승산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점을 전 세계 음식을 다 한다는 거죠. 전 세계 음식도 다 온갖 간식거리가 다 넘친다. 그러면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먹을 거 그런 거 그런 것도 버스킹도 허용을 하든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온기가 좀 살아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는 저출산 고령화 앞에서 참 힘들어요. 관광객들이 추가로 몰려주는 것 또는 주변에 주거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고 또는 먹자골목 전통적으로 먹자골목 사람만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방보다는 접근이 힘드나 제주도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투자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아직은 노영동 중심으로 해서 주거 오피스가 굉장히 밀집이 돼 있고 금융중심적으로 홍콩의 10분의 1만 돼도 대박 터질 수 있는 곳이라고. 일단은 아파트 투자가 있을 수 있고 빌딩 투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뭐 큰 사모펀드는 대형 빌딩을 하겠지만 대형 빌딩을 할 때는 이런 태계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왕십리까지 함께 쭉 양쪽에 대형 오피스들이 들어서고 있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시 정책이나 정부의 정책 속에서 이거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쪽에 신당동 쪽 양쪽에도 타서 대형 빌딩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럼 그렇죠. 예, 그게 가능하다. 그때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 빌딩들은 그런 오피스 건물에 입주할 수 있을까요? CJ 빌딩 같은 건 오피스 빌딩인데요. 오피스 그 회사가 입주했다라는 거죠. 그럼 주변으로 해서 하나로부터 항상 시작을 합니다. 하나로부터 시작했다 주변에 하나 둘 이렇게 빌딩들이랑 공무원 들으면 그 지역이 뭐가 돼도 된다는 거죠. 예. 서로 빌딩들이 대형 빌딩이 밀집해 있는 곳은 초기에 딱 보고 저기 왜 저기 대형 빌딩을 세워놨지? 사람들이 많이 입주해 있네 이 기업들이 그러면 그 주변에 덩달아서 빌딩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앞에 왕의 빌딩 앞에 쌍민동 지역에 그쪽이 이제
대형 빌딩들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네. 그 옆에 앞에 그러면 그 양쪽으로 이게 그 양쪽으로 장충동 경동교회 이쪽이라든지 이쪽에도 그 뭐 들어설 수 있겠네요. 그럼요, 들어설 수 있습니다. 위치가 좋기 때문에 항상 사거리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랬죠. 핵심 지역이 있고 그 옆으로 퍼진다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유동인구인데요. 유동인구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국내인들이 와주거나 외부의 관광객들이 와주거나 아니면 주거가 있거나 아니면 오피스가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오피스는 식사를 낮에 하고 밤에도 한다는 거. 그래서 패션거리 있으면 그것도 사가고 그래서 오피스가 들어오면 동대문도 덩달아서 살아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오피스라는 것은 사무실,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그게 또 어떻게 변모를 할지도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잠깐 제가 저거를 보겠습니다. 외국의 유명 패션 거리를 잠깐 볼까. 고급화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한국의 패션은 살아날 길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패션 브랜드가 매출이 일어나는 데는 경영을 되게 잘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데가 제품 기획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도쿄 같은 데도 패션이 괜찮죠. 도쿄의 패션 중심지. 일본 옷 중에서도 유니클로가 되게 도쿄의 패션이 하라주쿠와 시부야 등인데요. 젊은들이 사랑하는 패션, 독특한 거리 패션, 최신 유행의 부티크, 최신 유행이라는 게 고급화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부티크 매장과 그다음에 먹을거리가 있어야 돼요. 카페가 가도 거리 예술과 음식도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거 패션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음식이 독특한 전 세계 음식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노점상도 있어야지. 홍콩처럼 발달은 노점상을 없애버리면 발달 안 해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노점상을 없애버리면 발달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다양성이 있거든요. 이거 뭐 노점 보는 명동역에 노점 사라지게 하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썰렁할 텐데요. 관광객들이 가게에서 노점 보는 재미가 있는 거지. 왜 전통시장 테마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관광 가게세요? 전통시장이 이렇게 시설도 구린데 시설 구리잖아요. 솔직히 삐까번쩍해. 그게 재밌으니까. 이게 재밌으니까 노점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네네. 시부야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패션과 문화의 선도죠. 음악도 여기도 음악, 패션 브랜드,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음악도 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죠. 거기 지금 CCTV 많이 설치하세요.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안전해야 될 텐데요. 뭐든지 도쿄의 패션 중심지를 더욱 딱 범죄하면 딱 고바로 일일이 출동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빛이 이렇게 조명도 환하고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부동산을 띄우는 데 있어서 핵심 전략일 수 있습니다. 롯데 건물도 조명이 좀 부족하다 그랬죠. 조명을 좀 하거나 이렇게 을지로 그 옆에 롯데 건물 저기 동대문 옆에 있는 그 을지로 거기 그 먹자 골목들 있잖아요. 거기도 조명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어요. 도쿄의 패션 중심지는 긴자, 최고급을 살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신주쿠 지역 쇼핑주구는 일본 대형 백화점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진인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꽤나 많아요. 오모, 테산도 고급 부티크가 있습니다. 일본 패션지도 도쿄 패션이 단순한 쇼핑 천국이 아니라 패션과 예술, 음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먹을거리가 있어요. 몇십 년간 알아주고 도쿄를 대표하는 패션 중심지로 자라나겠다. 아기자기하고 교과 세련된 별나고 독특한 모든 패션, 모든 종류의 패션, 다양한 패션들이 만약에 싸구려라면 누가 갈까요? 네, 아무도 가는 사람은 없어요. 싸구려 제품 어디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갖고 내는데 안 됩니다. 잘 되는데 그런 패션들을 입점을 시켜 그 거리를 떼어버리는 방법도 있거나 그 건물을 떼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죠. 혜택을 사람이 없으니까 당분간은 사람이 없을 거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띄울 테니까 이쪽으로 입점 좀 해달라. 이렇게 싸게 해준다. 1년 임대를 안 받겠다. 이래도 되잖아요. 못해요. 어차피 빈 공신인데. 저 홍콩의 홍콩 패션 거리, 홍콩 패션 거리를 보겠습니다. 홍콩의 편집샵 거리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홍콩 패션 워크는 홍콩뿐만 세계 패셔니스타의 쇼핑 아지트로 사랑받는 거리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번 연구를 서울시라든지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띄워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코즈웨이 베이라는 곳인데요. 이게 제가 이렇게 해서 또 저작권 문제로 해서 동영상 이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네네, 꼭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예. 코즈웨이 베이의 패터슨 스트리트와 킹스턴 스트리트 일대를 패션 워크라고 하는데, 쇼핑에 최적화된 통경의 패션 유행이 시작되는 곳이다. 젊은 디자이너들의 브랜드와 감각적인 셀렉터 숍들이 있습니다. 제주도 드림타에도 이렇게 디자이너들을 모여가지고 여기다 만들거든요. 그 뒤에 이제 먹자골목이 주택가를 홀고 먹자골목이 엄청나. 우리가 갖고 있는 저기 정한 오피스텔의 3층에 오피스를 갖고 있거든요. 343평을 갖고 있는데 5월달 정도에 고도하나가 발표되면 이제 제가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어떤 이유로 있는 가족들과 공동으로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전화 보냈으니까 연락 주세요. 거기 매장 뭐 엄청 뛰었어요. 10년 사이에 거의 10배 뛰었으니까 안타깝이 엄청 뛴 거죠. 롯데개발 발표 위하면 원래 1,000만 원이었던가 거의 땅값만 1억. 그다음 롯데개발 같은 드림타워는 건물가까지 포함하니까 한 평당 건물가 포함해 3억씩 받는데요. 3억 이상일 거예요 실제 판매를 할 때는. 그 옆에 저희가 같은 대로변에 총총총총 걸어가면 300m에 정합비슷해 먹자골목으로 들어가는 코너 건물이에요. 항상 이게 코너 건물을 세야 된다 그랬죠. 사거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3거리 적어도. 그래서 사거리, 3거리 이렇게 코너 건물을 이렇게 그쪽 중심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돼 있어요. 거기가 위치가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10년새 10배 뛰어든 그 지역은 매우 드물답니다. 제주도 땅은 제가 사가지고 공장을 미국에 납품한, 일본에 납품한, 월마트에 납품하는 선키스트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수출 전쟁 기주로 제주도에 나온 선물을 위해서 가공을 하라는 거죠. 가공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셔야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땅 사라. 그것은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 논농사를 지을 수 있거나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영역이거나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물류의 접근성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류면 보통 거기는 배죠. 앞으로는 수직 이착륙이면 이것도 필요 없을 텐데요. 그래서 물류 지금 당장에는 물류니까 항구 같은데 쉽게 물건을 실어들 수 있는 그 중심주로 해서 하셔야지. 물류 비용도 많이 들면, 근데 제주도는 좁아가지고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물건을 곧바로 실어서 다방대 배송하거나. 제주도에 물가가 비싸요. 그럼 거기다 식료품을 갖다 아예 그냥 공장을 만들어서 제주도에 공급을 해버리면 그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제주도 식당에다 공급하는 식자재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괜찮아요. 네. 롯데마트, 이마트 같은 데가 이렇게 매입을 해갖고 아예 공장을 만들어 버리거나 이렇게 수출하는 상품들을 만들어도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홍콩에는 없는 브랜드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패션 브랜드가 있는데요. 홍콩을 대표하는 명품 셀렉트 숍 IT, 아직 국내 매장이 없는 아네스베 단독 부티크는 쇼퍼홀릭들에게 홍콩이 꼭 가야 매장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홍콩뿐만 전 세계 패션의 소싱 아지트로 사랑받는 그런데요. 누구든지 구질구 싸다고 그래서 이제 가는 데가 아니고 구질구질해. 거기는 동대문 같은 데는 이제 팔려면 치안이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 내가 자세히 말을 못 드리겠는데 치안이 확립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그렇죠. 권력 어느 정도로 좀 권력이 있는 분들이 힘이 있는 분들이 교통질서가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이 없는 것은 어딘지 뜰 수가 없답니다. 홍콩 패션하고 홍콩뿐만 전 세계 패션이든 소싱하든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하면 되거든요. 쇼핑 아지트로 사랑한다. 슈모레 치사토, 베이비 제인, 카사렐, 아네스베, 비비안 탐, 이자벨 마랑, 비비안 웨스트우드 브랜드샵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브랜드 샵들이 쫙 있어요. 패션 워크는 패션 브랜드 매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이사 예쁜 카페와 식당에서 언제나 젊은이들로 북적입니다. 시구문 그쪽을 패션까지도 같이 조금 해주면 좋겠네요. 거기가 동대문의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신당동이 의외로 그쪽 청구역까지 해서 패션 교류로 발달하면 식당도 잘 되거든요. 떡볶이 신당 떡볶이 타운도 잘 되겠죠. 여기 시구문 시장이 잘 되면 이것도 잘 된다고. 저는 거기다 건물 사놓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놓고 밑박가는 거 아니에요. 네. 패션워크는 패션 브랜드 매장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패션워크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패션 브랜드 매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이사 예쁜 카페와 식당이 있어서 언제나 젊은이들로 가득하다. 예쁜 카페야 식당. 이렇게 저 식당 카페도 환해져. 어두컴컴한 지하 같은 데는 좀 찜찜한데요. 반짝이는 영감과 재치로 무장한 패션 디자인의 그렇죠. 동대문 이렇게 있는 그 디자이너들 중에서도 충성 고객들이 높은 데가 거기 안에 들어가고 테나 형성해 놓으면 거기가 그런 데가 들어가야지. 충성 고객 패션에 대한 충성 브랜드 그렇죠. 건물 사는 것보다 뭐 껌값이잖아요. 돈 많이 버는 신들한테 그런 걸 사가지고 올리면 그거 갖고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목적적으로 물류 청구도 할 수. 거기다가 매장을 만들어 준다는. 매장이 10개 한 기업에서 10개 살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갖고 1층에 환하게 밝게 조명부터. 그래 조명부터 거기는 시구문 시장이 안쪽 골목이 청구역 쪽으로 안쪽 골목 들어가는 거 조명부터 밝혀야 돼. 조명을 삐까반짝하게 밤에도 조명 투자하세요. 조명을 좀 예술적으로 투자하세요. 예술적으로. 뭐 누가 봐도 미술품이다 할 정도. 그래야지 거리가 뜬답니다. 돈 투자하세요. 그거 아끼지 말고. 코지에이는 고층 아파트들이 가득합니다. 1층에는 세계적인 디자인 부티크숍 거기 뜹니다. 세계적인 디자인 부티크숍이 2, 3층에 로컬 신진 디자인 숍이 입점되어 있다. 이 거리를 걷다 보면 독특한 개성을 뽐내는 옷차림을 한 젊은이들이 많은데 꼭 쇼핑을 하잖아도 거리 패션 피플들을 구경. 그러면 동대문 안쪽 골목 식당 가라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식당 가라도 할 수 있습니다. 식당 가라도 거기다가 매장을 만들어 오기 주면서 어차피 동대문은 패션 구경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없지만 그렇게 해서 충성 고객들이 높고 매출 신랑률이 높은데 그런데 제품 기획력이 좋으니까 좋은 제품이 한 군데 아니라 10군데 브랜드가 있다. 100군데 브랜드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옷을 구경하는 재미 옷만이 아니라 가방, 패션 쪽은 다 되는 귀걸이, 귀금속 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데 액세서리, 신발, 그렇게 덩달아서 송대문 이제 그런 쪽으로 같이 옷만이 아니라 같이 떠야죠. 그래서 이거를 그런 스트리트 거리로 그냥 만들어 버리게 투명하게 조명이 휘황찬란하게 해야 되겠죠. 그럼 이것을 처음에 선 입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만 하면 10개 사가지고 한꺼번에 해도 상관없어요. 그것까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면 투자 비용으로 생각하고 어차피 뜰 건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코즈웨이는 고충 알파들이 가득한 1층에는 세계적인 디자인의 부티크숍, 2, 3층에 로컬 신진 디자인 숍이 입점되어 있다. 이 거리를 걷다 보면 독특한 개성을 뽐내는 옷차림을 하는 젊은이들이면 쇼핑하지 않아도 거리의 패션 피플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쇼핑의 천국 홍콩 그래서 쇼핑거리인데 여기서 보면 베이커리도 다 들어가 있고 베이커리가 입점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먹을거리가 베이커리가 빠질 수가 없죠. 베이커리가 항상 입점을 해야 떡볶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베이커리 또는 과자 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후줄근한 좀 후진 것은 좀 그렇고 합리적인 가격 속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거기다가 지금은 잔쪽이다 그러면 비싼 걸 갖다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간식거리를 배치를 좀 해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주변을 떼어놓으면 그렇죠. 동대문도 잘 되게 돼 있어요. 네. 홍콩은 인천에서 3시간 30분 거리에서 이렇게 해서 공청 최대 복합 쇼핑몰 하버시티 이렇게 해서 이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동대문을 다시 디자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 핫플레이스들을 입점을 시켜주되 핫플레이스를 한 개가 아니라 100개 입점 100개를 만들어주는 전략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연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버시티는 홍콩 최대 복합 쇼핑몰 450개의 다양한 브랜드랑 쇼핑을 건들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보면 쇼핑을 즐기다 지치면 고비다, 고디바, 라디레 등 유명 디저트 가게에 들러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쇼핑에서 식사, 여가까지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하버시티 하루를 보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 랭암 플레이스. 아기자기한 소품샵부터 각종 패션샵이 위치하고 있다. 몽콕을 대표하는 쇼핑몰인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충성을 살 수 있는 브랜드들이 충성 고객이 많다는 홍콩이 10대, 20대가 많이 찾는 쇼핑몰이다. 홍콩의 최신 브랜드 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웬만한 놀이기구보다 재밌다 그랬는데 에스컬레이터 할 때 막 조명을 옆에다가 왕창 위에다가 이렇게 무슨 조명이라든지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 거기 이렇게 그릇저기 이렇게 사진 찍는 장소, 동영상 찍는 장소처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조명이라든지 주변에 장식, 미술품처럼 장식하거나 사진 찍기 좋은 이런 테마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다. 그것도 핫플레이스가 된다라는 거죠. 홍콩의 가로수길을 리퉁 에비뉴 완차이에 위치한 쇼핑거리인데 도보 산책로를 단 다양한 브랜드 카페, 부티크, 베이커리 빠질 수가 없죠. 카페도 투명해야 됩니다. 안쪽 골목 들어간 거는 너무 위험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 따라서. 특히 유럽식 건물들과 홍콩 저는 이렇게 환하게 밝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당 가든 조명도 환하고 112 그래서 잘못되면 112 와서 딱 범죄 같은 거 처리하고 1, 2분 내에 막 몇 분 내에 와서 딱 처리해주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골목 안쪽 구석구석까지 CCTV 달아놓고 보안을 심혈을 기울이셔야죠. 특히 유럽식 건물들과 이런 홍콩스러운 홍콩빈이라서 시색적인 풍경 이렇게 도로 곳곳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도 있고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있다. 이렇게 테마로 거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 더는 대규모 자본에는 쉬운 거거든요. 신발부터 스포츠 용품까지 운동화 거리가 있고요. 레이디스 마켓과 가까운 거리는 운동화 거리인데 각종 신발 및 스포츠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신발 스포츠 용품을 가장 구매하시고 정식 매장들이 정품 구매가 가능한 한국에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운이 좋으면 한국에 수입되지 않은 마을도 구할 수 있다. 홍콩 명품 쇼핑의 중심지 캔톤 로드. 자, 뜨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거 계획적으로 띄울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뜰 수밖에 없도록 핫플레이스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참사추의 2차 명품 쇼핑은 캔톤 로드, 홍콩 유명 관광연지 헤리티지 1881에 옆에 위치했는데 가장 럭셔리한 쇼핑거리인데 전 세계 모든 명품들이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밤이 되면 커다란 반대로 조명이 화려해서 더욱더 화려하다. 홍콩의 화려함을 느껴보고 싶으면 이쪽 가봐 추천한다고 얘기해요. 조명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명과 미술작품처럼 거리를 만들어주거나 미술작품처럼 보이는 그런 것을 세워놓거나 이런 벤치 하나도 아트적으로 만들어서 포토존으로 벤치 하나도 그냥 사각으로 만들면 되지 이거보다 아트적으로 다 만들어 포토존이 될 수 있는 네. 시구문 시장 그쪽을 포토존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디든지 이렇게 제주도도 그 테마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드림타워 해가지고 거기 정한 오피스텔 사유로 해갖고 식당 주택가를 걸고 식당이 엄청나게 노영동에 생기고 뭐 엄청 발전해서 10년 새 땅값 10배 뛰어오른 곳이 있을까요? 과연 다른데 거기 실제로 10배 뛰어올랐는데요. 주변에 뒤편이 주택 골목가가 4천, 5천 하고 저기 도로 낀 데는 8천이에요. 우리 대로변인데 저희는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고도 하나가 지역 단위로 됐는데 개별 건물 단위로 고도 하나를 해주면 전 세계 사모펀들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이것을 기업을 입주시킨 사모펀드들은 전 세계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자들을 많이 알고 있거나 기업을 알고 있거나 자기네 기업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입점시킬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렇죠. 혜택을 어느 정도 딱 뜰 수밖에 없는 혜택을 주는 것도 뭐 혜택 주면 어때요? 덩달아서 이게 뜨는데 여기 그래서 20년이고 30년 안 뜨는 것보다 낫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혜택 받으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돈 벌지 못하게 하는 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돈 벌고 혜택을 받으면 20년이 지나 30년짜리 단독으로는 뜨기가 어려울 때 그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50년이 돼도 안 뜰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도 혜택 줘요. 어때요? 투자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지. 코즈웨이에서는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스트리트 마켓, 멋진 쇼핑몰, 현지 생산 패션, 골동품 매장 이렇게 있고 이런 데도 있고 자정까지 영업하는 몇 개 플래그십. 이게 조명이 제일 중요하고 안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여기는 대표적으로 홍콩들은 조명이 화려합니다. 조명이 화려하고 약간 포토존이 많고 포토존이 많으니까 가서 놀러 갈 이유가 있는 게 사진 찍고 남겨야죠. 음식 먹어도 사진 찍고 남기는데 자랑하려고. 요새 유튜브라든지 이런 페이스북에 하는 데가 사람 많잖아요. SNS를. 그래서 포토존이 있어야 되거든요. 포토존을 그럼 제주도에도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그쪽을 음식점 발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패션 거리로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조성해 줄 수 있다. 또는 거기다 포토존을 많이 만들어주면 뜬다. 제주도에서 그 간단한 노력으로 해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 이 근처에 우리 장충동 지역도 그러면 식당만이 아니라 저기 여러 가지 패션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입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쪽 부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건너편 장충동이 동사무소 가는 그 골목에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그쪽을 저기 가로수 이렇게 시공길 뜨고 청구역 쪽으로 가는 골목이 뜨면 그쪽하고 이쪽하고 곧바로 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리인데 이쪽도 같이 이제 뜨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타임스퀘어 홍콩은 코즈웨이에 비해서 가장 큰 쇼핑몰 16개 층에 이르 쇼핑 매장, 식당, 엔터테인먼트 아울렛이 있어요. 200개 이상의 매장, 30개 넘는 식당. 식당을 제가 항상 중요한 거는 오픈으로 터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오픈으로 터져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구경 먹는 재미 하나하나 아까우면 사람들 가는 사람도 별로 좀 찜찜하죠. 오픈 주방으로 만들어서 그냥 식당 50개가 한꺼번에 입점해 있거나 20개가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가야 돼. 통매장으로 가는. 음식이 맛이 없으면 안 돼. 음식이 맛이 있거나 뷔페식으로 이거 먹어보기도 하고 내일은 또 저기까지. 이게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에서 음식을 요리하니까 안심하고 음식은 항상 안전하게 되겠죠. 네네.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안전한 음식 천국, 안전한 음식 대접, 한국 문화가 되지 않아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게 한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음식 천국 한국 이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관광 정책을 짜는 데서 그것을 음식 천국 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네네. 2개의 백화점과 영화관까지도 갖추고 있다라고. 주요 플래그십 스테이는 레인 크로포드도 영화관 요새 다 망하고 있어서 로비 측 1층에 입점해 있어요. 그림 같은 디스플레이 설치물들이 입구에 설치해 있어서 그래서 입구에 롯데 건물 같은 것도 동대문 입구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횡한 그거 유니클로 하얗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입구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겠지. 근데 조명이 하나도 없더라. 안에가 통 유리창으로 딱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답하다는 거죠. 안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유니클로가 만약에 있다면 그거를 그냥 통으로 자라 같은 데는 막 통으로 그냥 딱 이렇게 어떤 유리창으로 해서 유리로 해가지고 딱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자라 입점을 좀 해주면 자라 같은 데도 입점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뭐 1년 동안 임대를 안 받으면 되잖아요. 뭐 어때요? 네. 어차피 망할 건물이라면 승부수 떼야죠. 투자 비용으로 생각하셔야죠. 그림 같은 디스플레이가 설치물이 입구에 설치해도 유명하기도 해요. 매년 타임스퀘어 홍콩에서는 야외광장 도시 최대 규모의 신년 축하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에는 쇼핑 천국인데요.
이게 뜨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 여기서 쇼핑을 왜 쇼핑이 저기 홍콩에는 뭐 엄청난 수의 관광객들이 몰려간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보십시다. 딤섬 어떻게 어떤 딤섬 맛집들이 주르르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런 데가 이렇게 종류가 많다라는 거죠. 홍콩에서 가장 크고 활기찬 쇼핑과 템플 스트리트 야시장, 쇼핑과 먹거리가 벌이는 축제, 조명이 화려하고요. 온갖 깃발들이 가득합니다. 깃발.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깃발을 항상 걸어놓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답니다. 그 좀 패션적으로 세련되게 해주면 더 좋을 텐데요. 네네. 1년 내내 걸어놓을 수도 있다. 진짜는 해가 진 다음에 시작되죠. 그거 하나만 들어도 띄울 수 있다면 뭐 그거 뭐 어렵겠어요. 해가 진 다음에 이런 데가 엄청나게 쇼핑과 먹거리 천국이라는 거죠. 이런 연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드리고요. 완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은 사건 사고가 은밀하게나 알게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게 망할 수밖에 그 절이 전체가 망하게 되는데 모두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망한다. 이렇게 코즈웨이 셰프 쇼핑몰 사람들 엄청 봅니다. 근데 역사하고 가까운 데 방문하기도 편하고 역사하고 가까운데 참 좋죠. 일본계 백화점, 일본 브랜드도 만날 수 있다. 전 세계 유명 해외 브랜드들을 입점을 시켜서 그 건물을 띄우거나 주변 거리를 띄우는 전략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동대문 거리를 전 세계 문화광장, 독일 문화 관광 광장, 독일의 독일 문화 광장,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놀러 가서 그 SNS에 올려놓지, 그쵸? 근데 뭘 벤치 하나를 만들어도 조명 하나를 만들어도 다 보니까 올려놓고 자랑하고 싶은 게 네? 그런 걸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투자 비용으로 생각하셔야죠. 투자 비용으로 이렇게 그래서 미술품처럼 고급스럽게 가야지 어디 싸구려 티나면 안 나와요. 동대문이 그래서 어려워졌는지도 모르죠. 제품들이 다 거기서 가니까 한두 번 갔다가 이제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유니클로는 이렇게 가서 방문하면서 다 살까? 유니클로 잘하는 나리가스로 잘 되네. 왜 그럴까요? 제품 기획력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싸구려인데 비싸게 왕창 눈탱이 쳐갖고 방문하고 비싼 이거를 좋은 제품을 시장을 합리적인 가격이나 좀 더 비싸게 받아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독일의 유명한 광장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에서 관광 명소 같은데 독일 음악 관광을 둘러봤으면 라이프치히의 마르커트 광장과 프랑크푸르트의 레머 광장 등이 되는데요. 전 세계 누구나 와서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대문을 터줬으면 지금 있는 솔직한 얘기로는 그 안에가 덩그리 차지하고 있어서 마치 그 반포대교에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해서 아무 기능도 못하고 뭐 기능 못하고 계속 그렇게 관리 비용만 드는데 그거를 철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철거를 하고 차라리 그 지역을 실패라는 그 지역을 문제는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지역을 상시적으로 콘서트를 열어주거나 반포대교에 접근하기가 좋잖아요. 상시적으로 열어주거나 예전에 했던 것처럼 축제 장소로 계속 1년 내내 축제 장소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거기다가 푸드트럭을 대거 입점을 시켜갖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아예 축제 장소가 된다는 거죠.
안전만 하다 거기도 안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강 공원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강 공원들 테마를 음식 테마 거기 먹을 게가 있어야 가야죠. 갈 이유가 있어야 간다는 거 아니에요. 한강 공원을 좀 더 포토존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한강 공원에다가 이색적인 포토존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광 명소로 만들고 거기에 음식점도 음식 같은 간단한 간식이라도 간식 먹는 재미에 이한관광 갔다가 정관광 이렇게 갈 텐데요. 그리고 한강 자체를 1년 내내 축제하는 장소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거기서 그러면 서울 관광이 자연스럽게 그거가 한강 보면서 시식하는데 그것도 기분 좋아요. 한강 보면서 밤에 딱 기분 좋지. 조명도 화려하고 안전해야 될 텐데요. 한강 전역이 얼마나 넓은데요. 긴데 전체를 관광으로 만들어 보세요. 1년 내내 축제하거나 너무 좋죠.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돈도 별로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독일 음악 도시 바우더시 라이프치 이렇게 이것을 근데 이거를 독일로 떠는 음악력이 있는데 이게 광장에 독일의 어떤 광장에는 이렇게 해서 누구나 와서 연주를 하거나 이런 광장들이 있는데요. 전 세계 거기는 먹거리가 또 빠질 수가 없죠. 이게 자연스럽게 볼거리가 볼거리가 자기네들이 와서 전 세계 수많은 다양한 볼거리를 보여주니 거기 비보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독일에 그런데 보여주니 얼마나 안 될 수가 없는 관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찍을 거리가 있어야지. 찍을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음식만 먹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토존에서 이왕 간거 조명 하나, 벤치 하나, 찍을 거 있는 포토존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탁 포토존 찍고 오거나 이런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돌 하루방을 의인화 시켜갖고 돌 하루방 의인화 시켜서 하는 이런 사업을 벌이시면 제 사업이라 그랬죠. 슈퍼맨 옷, 그다음에 또 어떤 거미 인간 옷, 스파이더맨 이렇게 기타 모든 캐릭터 옷을 그다음에 입혀가지고 마시마로 옷 이런 것들 그래서 돌 하루방을 의인화 시켜주는 이 사업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돌 하루방에다가 거기다 모자를 씌워준다든지 모자 팔아서 판다든지 돌하루방에다가 머리에다 나무를 야자수 나무를 심어준다든지 돌하루방 이렇게 돌하루방을 의인화 시켜주는 이런 온갖 옷을 입혀준다든지 색깔을 입혀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 갖고 의인화 시켜주는 이런 사업을 벌이시면 제 기술에 제가 보기엔 뜰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 그다음에 설마 제주시장에서 이걸 하시는 거 아니겠죠? 제 아이디어인데. 마르트크 광장 이렇게 대표적인 광장을 하노버 시장에서 이렇게 뭐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래 명소의 한국 전통문화 공연들 그냥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게 야외에서 비 올 때는 망하잖아요. 비 올 때도 딱 가림막 그 안에서도 여전히 상관없이 먹을 거 먹을 수 있고 비 올 때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라는 것을 음악 광장을 전 세계 음악관 전 세계 그 사람들이 와서 볼 게 있거나 볼 거 찍잖아요. 사진이나 동영상 남기면 얼마나 멋진 추억이겠어요. SNS에 올려놓거나 저장한다. 그럼 공연을 저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의 전당 음악 강좌, 회계 음악 분수가 음악과 분수 쇼를 함께 강사. 그럼 뭐 그런 거 하나 잠깐 조그만 거 하나만 큰 거 그것도 포토존일 텐데 대규모 투자보다는 작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수도 종류별로 10가지 정도 만들면 어떻겠어요? 분수인데 10가지, 100가지가 있다. 100가지는 너무하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 분수 같은 종류의 포토존을 동대문에 많이 만들어 준다면 100가지의 포토존이 있는 거 정도면 어떻습니까? 그럼 가서 사진 찍으러 안 가겠어요? 일부러 가죠. 동대문은 안전 중심으로 해서 딱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문제 있으면 1, 2분이나 3, 4분에 딱 경찰 도착해서 딱 이렇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안전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습니다.
세계의 음악 분수가 그래서 누구나 법을 지켜야 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완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도 가지 않아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포토존 100개를 만들어줘라 라는 거죠. 어디 가든지 그러면 그쪽은 온다라는 거죠.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거 때문에 이유가 볼 거 있으면 공연거리라도 볼 거. 이렇게 하는 단순한 어떤 자연 관광을 즐기는 시대는 지났어요. 홍콩이 왜 쇼핑 천국이냐? 거기 뭐 특유의 유명한 자연 관광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제주도도 이제 정적인 관광에서 동쪽으로 소프트웨어를 불어넣는, 그래서 이런 약간 정신적인 관광이니까 좀 즐겁고 이런 거 정신을 즐겁게 하거나 볼거리, 먹을거리 이게 그래서 이런 데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단순한 휴식 공간으로서 이렇게 그런 곳이 아니라 구경하고 오는 곳이 아니라 놀거리 재물거리 또 가야지 이런 거 계속 있어야지 또 다음에 또 놀러. 제주도의 테마가 500군데 있다고? 그럼 내가 계속 호텔 머면서 500군데 다 둘러볼 거야. 제주도에 세계 음식이 나오는데 간식거리가 있고 뭐 카페, 제주도 카페 500군데 10군데 40군데 100군데 가볼 거야. 이런 거 제주도 빵 테마 이것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그것도 관광객 그런 이제 어떤 테마를 만들거나 포토존을 제주도에 난 10,000군데 만들겠다 그러면 제주도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테마가 뭘까요? 단순하게 그 도라르방을 의인화시켜주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 도라르방을 의인화시켜주는 이 작업에 대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촛불, 양초를 뭐 이렇게 도라르봉처럼 만들거나 양초를 뭐 자동차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 사업이에요. 온갖 종류의 옷과 우인화, 양초를 우인화 시켜주는 이런 사업 만드시면 저기서입니다. 이것도 설마 도둑질해서 남의 아이들을 도둑질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토존을 동대문에 100군데 만들겠다고 100군데보다 더 많이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재밌는 핫플레이스를 100군데 만들겠다 이렇게 전략을 하시고 꾸준히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역시 뭐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람이 집계하려면 뭐 볼거리가 있어요, 먹을거리가 있어요. 이건 꼭 들어가 패션 그 다음에 패션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뭔들 안 되겠어요. 패션뿐만 아니라 다 되는 거죠. 식당도 잘 되고 뭐든지 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요.